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료방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자료방의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죠.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즉 자료를 수집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구해서 집어넣는 방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는 디지털 방이고 하나는 아날로그 방입니다. 디지털 방은 이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집어넣는 것, 이게 대개 디지털 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직접 한다든가 또는 가위로 오려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스크랩 방식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날로그식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컴퓨터에다 넣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자료를 모을 때는 그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첫째는 용도가 분명한 경우가 있죠. 이 자료는 내 업무에 필요하겠다. 이것은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쓰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용도가 분명한 것은 당연히 수집을 하게 되죠. 근데 늘 용도가 있는 것만을 찾다가 보면요, 많은 좋은 자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신문을 보고 하다가 요거 봐라. 요거 재밌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호기심을 당기는 것, 관심이 가는 것, 깜짝 좀 놀라는 것, 웃기는 것, 이렇게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은 볼 것 없이 다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꼭 업무에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 마세요. 하여간 나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끌고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요거 봐라 원래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조건 모아놓으세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시면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사용할 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요, 40년 전에 모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처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그것을 모을 때 40년 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자료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 좋은 자료들이 거기에 딱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모으는 요령,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또 자료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또 책도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자료를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될 팁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그 자료를 모을 때 꼼꼼하게 꼭 한번 읽어보고 저장하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충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는 이거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목을 보고 대충 보다 보니까 이 자료 괜찮다, 재미있다, 흥미를 끈다 하면요, 다시 한번 쫙 읽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목만 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볼 기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는 일단 꼼꼼하게 읽어서 한번 내 뇌에 저장을 하고, 그렇다고 꼭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디지털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죠. 때로는 아날로그식으로 오려 놓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메모할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이렇게 캐치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봤는데 저거 봐라, 흥미로운 것을 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를 할 때는 키워드로만 메모해서는 안 됩니다.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해서 키워드만 적어 놓잖아요. 또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요, 나중에 이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지 하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젊은 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키워드만 보고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되뇌일 수 있지만, 다시 떠올릴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떠오릅니다. 키워드만 할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꼭 육하 원칙이 아니더라도 자세하게 내용을 메모해서 가지고 와야 나중에 그 메모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를 할 때는 상세하게 메모를 하시라는 것. 세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캐치하거나 또는 메모를 하더라도 저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가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즉 어떤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그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하다, 호기심을 끄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하는 부분은 거기다 밑줄을 근다든가 또는 그것을 보고 떠오른 나의 생각을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다 더 보완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메모를 한다던가 또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그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얻을 때에 그 자료를 캐치할 때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료를 모을 때는 먼저 꼼꼼히 읽어서 한번 머리에다가 입력을 하라는 것. 두 번째, 메모를 할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메모를 하라는 것. 세 번째, 메모든 또는 캐치된 자료든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부가 기록을 하고 밑줄을 치고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해서 자료를 보다 더 충실하게 만든 상태에서 저장하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보다 더 자료방을 충실한 자료방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